그래서 제가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수사에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해하면 안 되겠죠. 통제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변호사분들은 이게 변호사가 당연히 할 일인데 내가 볼 때는 명백히 수사 방해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게 왜 변호사 하는 걸 가지고 당신이 통제하냐고 싸우자고 덤비는 변호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투적인 변호사들도 많더라고요. 예. 근데 나도 엄청 전투적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경찰 생활, 형사 생활 많이 하시다 보면 예. 변호사랑도 또 많이 또 이제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경찰 일을 하면서도 예. 만나고, 이 교수님 보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변호사가 좀 어떻게 보면 얄밉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입장인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그래도 뭐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어차피 직업 대 직업으로 그렇죠. 보면은 각각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거니까 맞습니다. 말할 거는 없는데요. 네. 사실 이제 실무로 들어가면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잡아넣어야 돼요. 잡아놔야 되고 변호사를 빼내야 되고. 변호사는 어떻게든지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러다 얄미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얄밉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 맞기도 하고요. 네네. 또 변호사들이 참 잘 집어내요. 예. 그놈의 미란다 원칙을 어떻게 잘 찾는지 그런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들한테 이 감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강력범죄, 강력사건일수록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건 처벌의 정당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변호사가 변호까지 하고 났는데 이제 그 사람의 범죄가 소명돼가지고 일정한 형량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그 사람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가끔 그거 생각해요. 이인철 변호사님. 어떤 거요? 세상에 못된 놈들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근데 그 변호를 하는 변호사를 어마어마하게 욕하는 그 사회 분위기가 맞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변호사가 왜 저런 사람, 근데 누군가는 또 그 변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막 변호사 욕하면은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뭐 크게 다쳤다. 그럴 경우에 의무실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요, 뭐 지존파다. 그러면 그 의사가 보고 얘는 막가파네? 나 치료 안 한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변호사도 그래서 마찬가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현직에서 수사과장 할 때도 우리 직원들한테 야, 이거는 아무리 미운 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돼가지고 이놈 변호를 해줘야지 나중에 형량이 이놈이 떨어졌을 때 그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다. 변호사가 당연히 해드리니까 그거 욕하지는 말자는데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가 너무 그래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좀 고무적이지 않다. 맞아요. 다만 예외는 가끔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고유정의 사건 보면은 상당히 열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 아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은 조금 맞습니다.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또 변호사 윤리와도 관계는 있는데요.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사 사건이 왔는데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고,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라고 했을 때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 변호사가 이제 쫙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유죄인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의뢰인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 유죄를 밝혀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모른 채하고 무죄를 변론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이제 그 변호사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리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야. 변호사가 접해보니까 이거 유죄 맞네. 그렇다면 가능하면 당신 유죄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고 최대한 선처받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해주는 변호사님이 고맙겠죠. 그런데 또 그 유죄인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변호사로서의 어떤 고통, 그것도 또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실무에 계실 때 변호사를 많이 만났을 때 이런 변호사는 와 정말로 잘한다, 그런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이런 변호사는 정말로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그 의뢰인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다, 그런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들이 잘하고 어떤 변호사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저는 전관 예우 안 받는 변호사 그리고 진짜 순수하게 사건에 매달려서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사법제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없어질 제도죠. 왜냐하면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관이라고 해서 봐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유전무죄가 되고 무전유죄가 되는 게 안 되는데, 근데 교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정관예우가 있으면 조금 더 본인한테 유리하게 되잖아. 그런 기대 때문에 또 변호사를 미치겠다니까. 거액으로 선임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 법 쪽에는 아니지만 이제 경찰 뭐 사건 관련돼서 좀 알으니까 저한테 어떤 경우 아는 사람들 전화 와요. 야, 나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야, 따끈따끈한 변호사 좀 너 아는 사람 있냐? 못 벗은 사람. 예. 그 이제 그 따끈따끈한 변호사가 뭡니까? 이제 엊그제 바로 법복 벗은 판사 이런 사람 소개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따끈따끈한 사람이 어디냐? 이 새끼야 다 사람은 다 따끈따끈하지.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풍조 자체가 일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오해가 딱 그 머리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저거 해야 되고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따끈따끈하신 분들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 돈 터무니없이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소위 말하는 브로커라는 게 또 끼었잖아요. 네, 브로커 껴있죠. 브로커가 껴가지고 이제 사건을 소위 말하면 물어와요. 물어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속 사건이라고 선임하면은 이제 그 의뢰인 보통 가족이 오잖아요. 가족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변호사 비용 얼마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브로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말해요. 야 임마, 막 욕하면서 야 임마, 너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 집 팔아서 가져와. 이런 거예요. 집을 팔아서 가져오래. 나쁜 놈 새끼들이죠. 와,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수억, 뭐 심지어는 막 수십억까지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데 아니 그러면 교수님 그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실무에서 사실은 전혀 없죠. 예. 그거 그러려면 차라리 합의금으로 쓰는 게 그럼 합의금을 쓰는 건 낫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또 성공했다고 그 사람한테 또 성공 사람이 갖고 그 어차피 풀려난 사건은 풀려나고 그러면 어차피 사건은 똑같습니다. 사건은 똑같은데 저도 이제 같은 변호사지만 절대로 여러분 뭐 수억, 뭐 수십억 돈 줘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정관을 선임할 거 없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그 돈으로 차라리 피해자의 피해 회복, 합의금에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만 옷 벗고 나왔다고 전관이라고 그래서 모든 변호사님들이 그렇다는 뜻은 그런 절대 훌륭한 분이 있죠. 그 중에 물론 본인이 경력을 살려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부당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친한 사람한테 가서 부탁했다? 그건 더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변호사, 어떤 변호사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입회 하잖아요. 피의자 조사 받을 때 입회하는데, 변호사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 위치를 참 잘 지키시는 변호사분들이 있어요. 이른바 아주 스마트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입회해서 조사를 받으면 경찰 입장에서도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차라리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면 시비거리가 없어요. 근데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아니 불편한 게 이제 단점이죠. 아무래도 약간의 유도 신문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통제가 되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불편하니까 이제 싫을 수 있죠. 그런 게 있는 반면 또 어떤 경우는 차라리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는 게 아예 시비거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수사에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변호사분들은 이게 변호사가 당연히 할 일인데 내가 볼 때는 명백히 수사 방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게 왜 변호사 하는 걸 가지고 당신이 통제하냐고 싸우자고 덤비는 변호사도 있어요. 상당히 전투적인 변호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나도 엄청 전투적이거든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뢰인 분도 저도 이제 가끔 형사사건 이제 관련된 사건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혼자 가기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옆에 가면 마음에 좀 안 들어받는다. 엄청 든든하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교수님 이게 경찰이 조사하다가 좀 애매한 사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그러면 옆에서 변호사가 잘 변론을 해가지고 무혐의가 충분히 되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엄밀히 얘기하면 법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라든지 이런 거 요즘에 상당히 많이 찾지만 최신 판례 같은 거에서 좀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옆에 어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를 딱 찾아가지고 프린트해서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 보면 경찰에서도 바로 제가 이제 수사과장 할 때 보면 우리 직원이 그거 들고 와요. 과장님 조사 받다 보니까
옆에 변호사분이 최신 판례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이 내용에 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분석도 해보고 야, 한 수 배웠다.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 있죠. 예. 하긴 뭐 경찰,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그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해서 다 기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기소하는 경우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변호사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특히 이제 젊은 후배 변호사님들,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힘내시고 앞으로 성실하게 또 열심히 해서 우리 억울한 의뢰인 혹시 문제가 되는 의뢰인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